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분들께서 저금리로 대안을 원하고자 상담을 받다 보면 이 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받게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중 금융사에서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는 상품은 따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금융사인데 이렇게 해서 저금리로 대안이 가능하다는 그런 문자 오죠. 스팸 문자. 죄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당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중 금융사에서는 저금리, 그러니까 뭐 고금리를 갖다가 저금리로 대안을, 이런 일은 없어요. 차라리 신용이 돼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서 그걸 가지고 고금리를 상환하는, 채무자가 직접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 외에 고금리를 갖다가 금융사에서 저금리로 대안해주는 그런 건 없으니까 절대 믿지 마시고, 다만 이렇게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해요. 통대안이 뭐냐? 현재 이용 중인 모든 채무를 이 통대안 업체에서 다 상환을 해버려요. 먼저. 그렇게 하고 뭐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이게 전산에 다 반영이 되면서 대출이 하나도 없어지고, 대출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신용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때 이제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이게 통대안 업체도 경력이란 게 있어요. 이걸 자주 오랫동안 해본 업체들은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많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런 게 판단이 있어서 된다 안 된다 뚝뚝 자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또 사고를 칩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분들도 고금리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통장 너무 힘이 들어. 다음 달에 메꿔야 될 이 납입금들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주 뻐개지죠. 근데 통대안 한번 알아봤는데 통대안 업체에서 안 된다고 그래. 지금은 안 되니까 뭐 다음 달에 하세요. 고금 전혀 안 되니까 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하고 더 이상 알아보지 않으면 그런 괜찮은데, 문제는 혹시나 해서 또 알아보다가 어디는 가능하다고 해.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말도 안 되게 나와. 그러니까 이전하고 이후가 차이가 없어버려. 거기다가 단점, 수수료 있잖아.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물고.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이 저금리로 대안을 바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채무자분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고, 또한 그런 분들의 경우는 바로 저금리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채무통합론이라는 상품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 부분은 알고 하셔야겠죠. 통대환. 이건 현재 이용 중인 채무를 전액 상환 후 은행에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단점이 이건 수수료가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 자, 채무통합론은 이것도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채무만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상품의 단점은 이금융권 이금융권 취급 상품으로
이자가 중금리 이상이다. 이게 단점이죠. 수수료는 없죠, 대신에.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분은 통계안이 아닌 채무통합부터 알아보는 게 맞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자, 1년, 여기다 적어도 다 나오겠지? 1년 이내 연체 이력이 있는 분. 이 얘기는 곧, 일단, 통계안은 1년 이내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뭐 연체 한 번 했다고 해서 등급이 확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 상환했다고 해서 등급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 연체 기록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는 통계안을 하면 안 돼요. 최소한 1년 이상은 돼야 돼요. 그것도 연체 기록이 1년 이내 한 건이나 이렇게 있는 경우, 1년에 뭐 두세 건, 서너 건 이렇게 있어버리면 뭐 한 2년 이상은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채무가 발생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뭐 한 3, 4개월 이내에 아니면 4, 5, 6개월 이내에 채무가 갑자기 훅 일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전까지 대출이 하나도 없다가 올해 갑자기 늘어나 버려요. 막 몇 천만 원이 갑자기 생겨. 솔직히 우리가 뭐 크게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금리 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사업한다고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병원 뭐 입원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도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많은 채무가 갑자기 발생돼서 기존에 있는 걸 상환하더라도 이 은행 내부 등급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오거나 조금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현금 서비스 과다 이용. 제가 현금 서비스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말했죠. 이 현금 서비스는 한두 달 정도 이용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기록이 안 남아요. 근데 3개월 이상 이용하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이유에 현금 서비스 과다 이용자라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남게 됩니다. 이분들은 등급은 오르더라도 이 부정적인 요인이 남아가지고 또한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요즘 굉장히 골치 아픈 내용입니다, 이게. 거기다 또 하나. 통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 그죠? 지금까지 대출 받으면서 한 번도 수수료라는 걸 줘본 적이 없는데 저금리로 대안해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수료를 딱 달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내가 그것까지 줘가면서까지는 굳이 할 의향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1년 이내 연체 이력, 이분들도 거의 뭐 3개월 이제 다 이런 분들은 이제 통계를 안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채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도 3개월 이내는 연체 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부결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체 이력도 3개월이 1년은 안 됐지만 안 지났지만 3개월 이상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고, 최근 다중채무 발생,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돼야 돼요. 너무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현금 서비스 과다 이용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대출만 최근에 발생되지 않고 이런 연체 기록 없고 신용 등급만 나쁘지 않다면 이분들은 가능합니다. 현금 서비스 카드로 많이 이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다른 대출은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딱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수수료 부담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거부터 수수료 없는 것부터 이용을 해보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빠졌네. 나이스 6등급의 올 크레딧 7등급 이내이신 분에 한해서만 채무통합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다 포함이 안 돼. 근데 딱 이거 하나 걸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수수료.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거부터 이용해도 돼요. 이거부터 이용을 하고, 어차피 이것도 뭐 저금리가 아니라 저기죠, 이자가 중금리 이상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채무를 통합하게 되면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좋아져요. 내가 통화하고 나니까 이건 충분히 내가 메꿔 나갈 수 있는데, 그러시면 굳이 안 해도 되죠. 근데 계산을 이때는 잘해야 되죠. 과연 지금 이 적용된 이자가 여기에 따른 지불되는 이 수수료에 비해서 더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몇 달 이용해 보는 거예요. 뭐 5, 6개월 이용해 보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통합해서 부담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금리로 대안하는 게 나한테 이기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거 해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도 돼요.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 보고 이렇게 해서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걸 이용하는 거죠. 당연히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런 거에 포함되신 분들은 무조건 일단 이거부터 이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통대안을 이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왜? 채무를 통합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를 통합했죠. 신용 등급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건수를 줄이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대출 건수가 줄어들면 등급 빨리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걸 해놨으니까 그 건수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금리는 낮지를 않아. 이렇게 중금리 이상으로 낮지를 않아. 이렇게 이용하고 나서 한 5, 6개월 이용하고 나서 이걸 신청을 하면, 이걸 이용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다. 근데 바로 이걸 이용하면 다 상환한다고 해서 뭐 5등까지 올라간다 쳐요. 아니면 그래 좋아 그냥 4등까지 올라간다 쳐. 이거 하고 얘를 다 통합하고 나니까 5등급이 됐어. 이걸 갖다 다 통대한다고 가니까 3등급이 되는 거예요. 등급이 더 많이 좋아져요. 등급이 더 좋아지면 은행에서 나올 확률은 그만큼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에다가 금액 자체도 바로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한 방에 등급도 지금 나쁘지 않고 한 방에 이걸로 끝날 수 있는 분들은, 은행으로 끝날 수 있는 분들은 이거부터 신청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보다 신용만 신용만 조금만 더 좋으면 이걸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했을 때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 싶으면 차라리 먼저 이걸 이용하고 난 후에 한 5,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 신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통대안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왕이면 수수료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줄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에 관해서 제가 승인 사례가 하나 있어서 이 다음 영상으로 바로 승인 사례 하나 올려드릴게요.